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북톡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천재작가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 추리소설 황금벌레를 통해서 추리소설의 최초 모습이 어떠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부모에게서 자랐습니다. 음주와 기행, 사망 당시의 의문점 등이 포의 일생이 평탄하지는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는 미국 최고의 시인입니다. 에너벨리, 갈가마귀 같은 시들은 우리나라 김소월의 시처럼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애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는 추리소설과 공포, 심리소설, 환상소설, 풍자소설을 여러 편 썼습니다. 평론가로서도 유명하고 논리적인 탐구, 과학 탐구에도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 포가 쓴 모르그가의 살인은 최초의 추리 소설입니다. 모르그가의 살인에서 포는 인식을 하는 이성의 기능으로서 직관, 연역적 사고, 귀납적 사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포는 이 모르그가의 살인 속편인 마리로즈의 미스터리, 도둑맞은 편지, 그리고 오늘 함께 알아볼 황금벌레, 범인은 너다와 같은 최초의 추리소설을 썼습니다. 황금벌레의 무대는 1800년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지역과 인근 설리번 섬입니다. 윌리엄이라는 몰락한 은둔자와 하인 주피터, 그리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나, 그리고 개도 한 마리 나오고 지중이와 해적왕 키드 선장의 이름도 나옵니다. 윌리엄은 해변에서 풍뎅이처럼 생긴 황금벌레를 발견하고 모래밭에 묻혀있는 종이를 집어서 그 벌레를 쌌습니다. 하지만 귀갓길에 지중이를 만나서 황금벌레를 빌려주고 화자인 나에게는 벌레를 쌌던 종이를 꺼내서 그 황금벌레의 그림을 그려주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그림을 볼 때 개가 달려들어서 장난을 치는 바람에 나는 그 종이를 잡은 손을 개를 피해 뒤로 돌렸고 그 종이는 난로에 뜨거운 불을 쬐게 됩니다. 그때 이 종이의 해골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열을 받을 때 기록된 것이 드러나는 양피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적왕 키드 선장 사인처럼 새끼 염소의 그림도 나타났습니다. 윌리엄은 사인처럼 그려진 새끼 염소를 보고 해적왕 키드 선장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키드라는 표시는 영어 이외의 언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감해서 일단 영어를 암호로 바꾼 기호라고 추리를 합니다. 이 기호들을 보시면 8은 33번 나오고 세미콜론 기호는 26번, 4는 1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과 48이라는 세 개로 묶인 기호는 7번 나옵니다.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E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THE, 즉 더라고 합니다. 윌리엄은 가장 아래줄 두 번째 기호 글자부터 시작된 17개 기호 묶음을 주목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이 묶음을 보시면 세미콜론 플러스 4 플러스 8에 THE, 더를 대신 채웁니다. 또 다른 곳 8은 2로 채우고요. 그리고 나서 볼까요? THE, T 괄호 EE, TH 괄호 뭐뭐뭐 H, TH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괄호의 앞부분 기호에 R을 끼워봅니다. 왜냐하면 이가 두 번 연속해서 나오는 영어 단어는 몇 개 안 되는데 이 경우 트리일 거라고 나무요 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괄호에 R을 써 넣으면 보시죠. 더 트리 THR 뭐뭐뭐 H 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THR 뭐뭐뭐 H를 보게 되면 throw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발음이 나빠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도 throw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윌리엄 머리에는 바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throw 말고는 없습니다. 자, 보시죠. the tree through the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윌리엄은 이런 식의 추리로 해서 각 기호들이 말해주는 문자를 찾아내서 대입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가 생각해낸 이 같은 방식은 실제로 암호기술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도 합니다. 자, 양피지에 적힌 기호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윌리엄은 이 글이 지시하는 것에 보물이 묻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장소를 찾아내서 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윌리엄은 한 달 동안의 탐사 끝에 주교청 악마의 의자라고 별명 지어진 바위에 앉아서 좋은 안경, 즉 망원경으로 41도 14분의 각도로 북에서 북동쪽으로 보면 큰 나무의 7번째 가지 동쪽 끝에 해골이 하나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해골의 왼쪽 눈구멍으로 총알을 슛 통과시켜 떨어뜨린 뒤 나무와 총알이 떨어진 자리를 직선으로 연결하면서 500피트 확장하면 그곳에 보물이 묻혔다고 해석을 해냅니다. 월리엄과 하인 주피터, 화자인 나, 개는 이곳에서 키드 선장이 묻어놓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 총알 대신 황금벌레를 떨어뜨리죠. 이 같은 추리 과정은 윌리엄이 화자인 나에게 설명을 합니다. 추리는 크게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 방식이 있습니다. 연역 추리는 이미 알려진 판단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은 생물이라는 판단이 있죠. 이 판단은 사람이 정의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을 전제로 해서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물이다. 라는 판단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역 추리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학문이 수학이죠. 점과 점 사이를 가장 짧은 거리로 연결한 선이 직선이라고 정의한다면 두 직선을 교차시킬 때 마주보는 막곡지각은 똑같다. 이런 식이죠. 귀납 추리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얻어진 개개의 특수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방식의 추리입니다. 수소 2개 분자와 산소를 결합할 때, 그러니까 H2 플러스 O일 때 항상 물이 생성된다라는 식의 추리입니다. 황금벌레에서 윌리엄은 이 같은 연역적인 추리와 귀납적인 추리를 보여줍니다. 포는 이처럼 추리를 소설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모든 추리 소설은 포에게서 나왔습니다. 콜린스, 셜록 홈즈를 창조한 코난 도일, 브라운 신부의 체스터턴, 밀실 추리 대가인 가스통 루루, 오페라 유령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에가사 크리스티, 엘러리 퀸, 진리는 시간의 딸이라는 역사 추리 소설을 쓴 조세핀 테이, 모두 포의 계승자들입니다. 이후 미국의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 스파이 소설, 리플리 시리즈 같은 범죄 소설도 그 기원은 에드가 앨런 포입니다. 일본 추리 소설의 원조격인 에드가와 람포는 에드가 앨런 포를 존경해 그의 이름을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드가 앨런 포의 황금벌레를 통해서 추리 소설의 기원을 알아봤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